네, 안녕하세요. 오투독입니다. 오늘은 책이 아니라 보고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요 며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심하죠. 트럼프가 관세도 많이 올리고 시장에 관심이 없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회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무슨 허드슨 베이 캐피털 수석 전략가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보고서를 적었는지 아니면 이런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가 지명을 한 것인지는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트럼프의 지금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목이 이게 원문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이 사람이 스티븐 미란이고요. 보고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해가 된다면은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이 보고서가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나온 보고서이긴 한데 물론 트럼프가 100%이 보고서대로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이 사람이죠. 스티븐 미란이 하는 말이 지금 미국의 문제는 달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죠. 강달러. 달러가 강한 게 모든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과대평가되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강달러 때문에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미국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국에 미국 내에 제조업이 좀 없더라도 동맹국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조금 쇠퇴해도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계속. 왜냐하면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동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GDP는 줄어들고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면서 동맹국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왜 계속 강달러로 유지가 되느냐를 봤을 때 원래 환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라의 경쟁력이 강해지면 통화가 강세로 갔다가 또 약해지면 약세로 가야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IMF 때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통화가 약세로 갔죠. 약세로 가니까 또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니까 다시 환율은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환율이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미국은 균형을 맞추지 못할까라는 거죠. 미국이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하고 미국이 안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하단 말이죠.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이 미국의 달러와 채권은 미국채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 기축통화라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과는 별로 상관없이 달러가 강하든 약하든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못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축 보관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었죠. 강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강철이라든지 몇몇 중요한 제품들, 반도체가 또 중요한 제품이겠죠. 그런 것들은 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도 US 스틸이 일본 회사한테 인수될 뻔한 거를 이 저지를 했었죠. 트럼프가. 자, 이런 비탄력성 때문에 기축 통화를 생산하는 나라는 계속 적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트리피니 딜레마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피니라는 사람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그런 이론인데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기축통화라는 것은 필수적이죠. 근데 기축통화 유지를 하려면은 계속 달러를 전 세계에 많이 뿌려야 되죠. 전 세계에 많이 뿌리게 되면은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면은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죠. 글로벌 각 나라들의 달러 부족 사태가 생겨서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트래피니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럴 위험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역 적자도 보면서 동시에 해구산이라든지 이런 안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미국한테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를 계속 때리면서도 유럽에는 국방비를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는 방위비를 또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동맹국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불균형을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고 하나는 환율이죠. 먼저 관세 먼저 보겠습니다. 이 관세의 목적은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가격 차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관세를 올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원래 중국에서 싸게 사오던 것을 미국 자국에서 만드는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관세를 많이 매겨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한번 해본 적이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율이 관세의 부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중국 제품이 또 싸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된다는 거죠. 실제로 2019년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가 최대 17.9%가 올라갔지만 중국 위안화 가치가 13.7%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상쇄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그때처럼 2019년처럼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소비자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국내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로 관세가 상쇄되든 안 되든 간에 다 좋다는 거죠. 생각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세를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보고서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유예를 조금씩 해주는 것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또 관세는 국가별 상품 종류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보편적으로 다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좀 더 비싸게 매기고 일본은 좀 더 적게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또 보고서에 나오는 게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중국을 도와주는 행위라면 더 비싼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죠. 또 나와 있는 게 중국에 대해서 협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좀 줄여줄 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서 중국의 관세를 같이 매긴다면은 한국에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줄여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약달러로 만들고 미국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 첫 번째가 관세였고 두 번째가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낮추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채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 장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면서도 장기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연준이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렇게 트럼프 정부를 도와주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인플레이션 온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버린다면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준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연준과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 같진 않죠. 아직까지 트럼프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약달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플라자 협의나 루브르 합의처럼 다자간에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달러 약세를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유로존이라든지 중국, 일본과. 근데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의 통화 강세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위해서 이런 다자간의 합의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일단 먼저 관세를 많이 부과한 후에 관세를 내려줄 테니까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 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 후 유럽 및 중국이 환율 조정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생각도 이런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가능해진다면은 미국은 마라라고 합의라는 것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서에서 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합의라는 것은 핵심은 미국 국채를 초장기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라든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일단 100년 만기니까 재정 분담도 완화되고 지금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급한 국채들도 연장하기 때문에 한숨 돌리게 되죠.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국가들한테 이런 초장기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들은 국채를 매도하진 않겠지만 이 민간에서는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연준이 또 개입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자 간의 협의였고 그게 안 통한다면은 미국 혼자서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것 같긴 한데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것을 해서 외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 어쨌든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미국이 이런 환율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할 경우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에 그래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 환율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정책적으로 먼저 관세를 도입하고 달러 정책, 환율 정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관세는 즉각적인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달러 정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 정책만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죠. 어쨌든 약달러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나 재정 적자가 안정된 후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한 다음에 협상력을 확보한 후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가 조금 안정되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도지가 국가 재정 낭비를 조금 줄이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환율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약달러 정책에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효과, 관세 때문에 달러 강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후에 달러 약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성공한단 말이죠. 이 보고서대로. 협상이 성공해야지 달러 약세가 되겠죠.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미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고서는 미국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협상을 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을 어떻게든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지금 관세를 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환율로 상쇄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가는 것은 또 원치 않을 겁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데다가 관세를 때리면은 수입 제품이 2배로 비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은 이 관세 효과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강달러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보고서의 결론은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해도 시장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 이런 보고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